우리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으려고 하면요, 등기부 등본하고 주민등록 주소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틀리면 안 됩니다. 그죠? 실제로 현관문 표기는 102호인데 건축물 대장에는 101호. 서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밖에서 보면 이게 두 개죠. 바뀌는 비용 이것도 안 됩니다. 그죠? 문패는 101호인데 나주본권에 지하 1층이더라. 나중에 반지하니까 이제 반지하니까 건축업체에서는 101호 이렇게 분양하죠. 이렇게 팝니다. 실제로 등기부 등본은 지층 1호예요. 그럼 그러다가 전세 들어간 사람은 완전 꽝 되는 수가 많아요.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문패를 밖에서 이제 출입구에 있는데 왼쪽에 101호고 오른쪽 102호인데 건축업자가 오른쪽에 101호, 102호 이렇게 쭉 나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빌딩 전체가 막 다 틀립니다. 지금 이게 건축물이랑 달라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불일치 될 때 어쩌 하느냐 한번 봅니다. 2010에 2371 봅니다. (2010에) 2371 한번 봅니다. 전에도 전라도에 제주도에도 그런 게 있어가지고 한번 전세를 한 1억 5천 뛴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도 봅니다. 여기도 보면은 쭉 빌라죠. 빌라가 이게 여러 동 지은 갔는데 여기 보면은 물건 번호가 1번 한번 보입니다. 1번 한번 봅니다. 자, 쭉 들어있죠. 팔리는데 여기 임차인을 주로 이렇습니다. 요리대가 있는데 이거를 잘못 붙이는 수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예로 101호고 102호인데 요거를 또 101호로 하고 102호 쓴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문패를 그래놔면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세입자를 보면은 요게 2500주 이 세입자 봅니다. 경매 등기후 전입신고 현관 표기는 102호 건축물 대장은 101호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막 이루고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액 보증도 못 받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게 이런 경우가 자주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자주 보이는데 요거는 방지하려고 하면은 건축물 해랑도가 있어요. 소유자밖에 안 되죠. 소유자만 구청 가면은 뛸 수가 있어. 그럼 건축물 해랑도를 발급받으면은 도면이 딱 나오니까 좌우 딱딱 찾는데 해랑도가 없으면은 힘들어요. 건축물가 되나갖고는 모릅니다. 모르고 건축물 현황도 도면을 띄달라 구청 가서 그렇게 하면은 뛸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요런 경우가 자 여러분들 101호가 지층 1호인 경우 A동이 가동으로 된 경우 문패는 30동인데 실제로는 3동인 경우 그래서 이제 막 전입신고를 등기부하고 언매치 돼버리면은 안 된다. 그죠? 딱 맞아야 돼. 맞아야 되는데 주로 이런 거죠. 반지하하고 1, 2, 3층인데 지었어요. 지어가지고 이렇게 파는데 분양하는데 반지하는 101호를 붙여놨습니다. 보통 건축업자가 그래놨고 이제 쭉 분양 다 해먹고 등기할 때 보기에는 101호가 아니고 지층 1호 됐어요. 그럼 전세를 8천 주다 그러면은 그건 엇박자 되는 거죠. 완전 전부 다 8세대가 전부 다 막 엉터리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제 경매가 되면은 못 판다. 자 봅니다. 요거도 서울 연희동에 연립주택 B동 표시 없이 102호로 전입신고했다 하면은 경매 낙찰인의 보증금을 못 받는다. 그 2008년 5월 전입한 송씨가 전세 보증금 4천원 떼있는데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그죠? 서대문 연희동 여기 번지에 B동 102호가 아닌 그냥 102호로 잘못 전입했다. 그죠? 등기부 등본하고 딱 맞아야 돼. 싸움부터 먼저 이 시끄러워 이게. 그래서 자 이거 써놨네요. 연립주택 동 표시 없이 102호로 전입신고했다 하면은 경매 낙찰인의 보증을 못 받는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연립주택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등기부 등본하고 자기 그 주민등록하고 딱 갖다 놔 한번 보세요. 딱 맞는가 틀린가. 일단 맞아야지. 그거 틀리면 안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는 건축물 대장 주소까지 세 개가 딱 맞으면은 정확한데 틀리면 안 돼. 그러고 또 보면은 몇 번지 신고하자 많아. 몇 번지. 지난번에 보니까 독서실인데 바로 몇 번지 사업자 등록 신고했어요. 그것도 큰일 나죠. 김현대 앞이면 그거는 뭐
주장 못합니다. 뭐지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동호수를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다.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봅니다. 불법 구조 변경한 원룸 임대차법 불법 구조. 자, 4개를 20개로 개조했어요. 등기부는 4개인데 요거를 원룸으로 20개 되고 문패가 20개, 문패가. 원래 등기부는 4개인데 그럼 뭐 16개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엉터리 없는 거죠, 아예. 등기부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법 구조 변경한 것도 최우선 변제권 이런 것도 인정 못하겠다. 소유권 인정 못 주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2010의 1330칩입니다. 자, 신곡동에 이렇게 이제 상가가 31%에 팔립니다. 팔리는데, 이거 보시면은 임차인이 많죠? 소액 임차인이 지금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그죠? 그게 719호까지 있네. 719호. 그런데 애당초에 전 사건 1차 경매를 보면은 이게 주거용이 아니고 애당초에 보면은 이게 뭡니까 지금? 안마소죠. 안마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이게 4개가 있는데 등기부 4개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개조를 한 겁니다. 개조를 해가지고 20개를 쪼개는가 봐. 자, 애당초 요거죠. 상가임차 할 때 요거를 받았는데 요거를 이렇게 20개로 쪼개는가 봐, 이게. 쪼개가지고 셀이 이제 임대를 막 나는가 봐,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임차인이 요 사건에서 닫아보면요. 임차인이 719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아시죠? 그러면 719에 진입을 했으니까 이게 맞느냐? 그러면 안 맞다. 등기부가 안 맞으니까 불법 건축을 했다는 거죠. 불법으로. 자, 건축물가 대학 안 바꿔고 그냥 낙찰 받아가지고 4개인데 큰 4개인데 20개로 이리 쪼개가지고 문패를 달아놨기에 사람들이 막 거다 전입을 했거든. 전입했는데 이게 나중에 낙찰자고 소액보전금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은행하고 싸움하는 거죠. 은행하고. 은행이 이제 이게 건재당권자가 주로 은행이죠. 은행에서 본권에 옛날에 일반화 가차 받을 때 대출 나온 거죠. 그죠? 정납자금 대출 해준 거 아닙니까? 여기서. 같은 날 했으니까. 그래서 4개를 다 해주는데, 나중 보니까 이렇게 20개 쪼개가지고 임차인들이 배당 요구 들어오니까 이 사람 파이가 작아질 것 아닙니까, 지금? 몫이. 그게 당연히 이해하는 거죠. 임차인들한테 예상 배당표에 놓은 여기 안 맞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결국은 임차인들하고 싸움 나오는 거죠. 이제 빼나가니까 여기서 배당이 작아지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이만큼 빼나가니까 작아진다 아닙니까, 지금? 이 빼나가 삐기 때문에 작아지니까 요 상대로 소송하는 겁니다. 719하고 이거 왜 주느냐? 불법 건축물인데. 이래가지고, 소송 결과는 네 말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법 구조 변경한 것도 안 된다 그러죠? 안 된다. 자, 그 다음. 건재당 뒤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했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의 2분의 1에서 받는다. 그래서 이제 이 소액보전금은 이 낙찰가가 너무 작죠. 2,300밖에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소액 임차인하고 은행하고 붙을 때는 은행이 반 가져가고 임차인이 반 가져갑니다. 2014의 1040번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1040. 원래는 소액보증금이 뭐 1200, 1500 이렇게 받아가는데, 이거다. 2014에 1049. 자, 여기 있죠. 여기 보면은 묶음 번호가 1번입니까? 1번. 원래는 이렇게 이제 2,300에 낙찰됩니다. 좀 작죠? 작으니까 은행이 이게 2천만이고 건재당을 한 사람이 있고 2,500이고 둘이가 빽까빽하죠 금액이. 자, 그럼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이게 금액이 조금 작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은 이제 임차인이 그죠? 임차인이 여기에 이제 절반을 받고 말이죠. 임차인이 절반 받고 둘 다 반씩가 하는 겁니다. 임차인도 1,100, 건전한 건자도 1,100 이런 식으로 낙찰됐는데 경매비용 띄고 요놈 가지고 둘이서 날아가는 거죠. 날아간다. 날아가는데 소액보증금은 여기에 똑같이 가져가는 걸로 그리 보입니다. 뭐 1,500씩 받아갈 수 없는 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오피스텔이 경매되는데 재미난 사건이 있어요. 이게 그 창에 건저당 뒤에 임차인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했는데 실제 배당할 금액이 방금 잡기가 왔죠. 근데 경매 뒤에 전입신고에 딱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배당 맞죠? 전입신고 안 하고 배당 요구하면 무배당 10번 안 봅니다. 전입신고를 안 하고 배당 요구했다. 이게 참 웃긴 얘기다 그죠? 전입신고 안 하고 10번 보면은 자, 전입신고를 안 하고 배당 요구를 한다. 2,500.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전입신고도 해야 되겠죠. 이게 기본이고, 소액은 없어도 돼. 이게 할증자 없어도 됩니다. 되는데, 배당 요구는 잘 하시는데, 전입신고 안 되면은, 그거는 또 못 받는다. 참 안타까운 일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잘 알죠? 경매를 배웠으니까, 전입신고가 중요하다는 걸 배웠고, 확정자 중요한 걸 배웠죠? 경매 뒤에 전입신고 하면 그것도 안 됩니다. 경매 뒤에. 경매되고 있는데 8번 같은 경우에는 경매가 됐는데 전입신고한다. 자꾸 안 되죠? 당연히 안 됩니다. 경매 되기 전에 임의 경매 개시 결정되기 전에 자 봅니다. 이 경매가 2014년 3월 달인데 2014년 5월 달에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했다. 안 되죠? 안 됩니다. 또 전입신고 안 한다든지 이제 그런 거는 이 날짜보다는 빨라야 돼. 이 날짜보다 최소한도 빨라야 되는데 그게 늦게 알았다 이 말이죠. 경매되고 막 이제 집행관 쫓아오니까 그때 이제 알았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배당 받는 두 사람이 있고 또 너무 낮게 갔을 때면은 은행하고 서로 반반씩 가져가더라. 사람들이 그래요. 자, 그다음 봅니다. 건전한건이 설정이 됐는데 주택으로 무단 용도 변경된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호법이 최우선 변제권도 주고 다 주느냐? 그거는 가난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차원에 자주 줍니다. 도계도 보면은 1, 2, 3, 4, 5층인데 1, 2층이 상가고 3, 4, 5층은 이 빌라예요. 원룸으로 되어 있어요. 등기가 건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3층이 상가인데 불구하고 주거로 막 임대가 나가 있어요. 그럼 그거는 임대차 보호법 적용되느냐? 됩니다. 임차인은 적용이 돼요. 그러나 이제 집주인은 나중에 그 위반 건축물 조금 시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안 맞죠? 상가인데 싱크대가 막 들어 전입대하고 전입신고 해버리니까 구청에서 전입신고 되면 알죠? 저거는 건축물 대하고 안 맞으니까 연락합니다. 싱크대 빨리 철수하고 상가를 원위치해라 이렇게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도 우리 친척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전시에 들어갔는데 좀 싸서 들어갔어. 들어가 보니까 집주인이 두 달 안 됐는데 좀 나가달래. 왜 했더니 구청에서 전화 와가지고 상가에다가 이게 전시가 들어갔으니까 전입 확정을 막 해버리니까 데이터 바로 뜨죠. 그래갖고 공무원이 날라오고 빨리 철수 안 시키면은 위반 건축물을 딱지 붙이겠다. 그럼 건물 위반 건축물 딱지 붙이면 뭐 1년에 건물 가격에 거의 뭐 10%씩 매년 내놔야 되거든요. 부담스러우니까 세입자 보고 아이고 나도 지도 잘 몰랐대 그런 조항을. 그만 뻔듯하게 있길래 막 월세 잘 오는가 싶어서 들렁 샀는데 사고 본 게는 이제 건축물 관리대항에는 그 3층이 상가인데 주거로 쫙 갈렸다든지 그런 게 많아요. 그런 거 사면은 좀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임대차 보호법 적용은 우리가 무허가든 불법이든 막 그런 걸 묻지 않습니다. 미등기라도 주임법, 상임법 적용은 그대로 시킵니다. 그 사람이 시킨다. 써놨죠. 점포 및 사무실로 사용하는 건물에 건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된 경우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이 건저당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까? 적극하는 건 있다 이 말이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이 대출 나갈 때 은행에서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받습니다. 누구요? 이랬더니
아, 내 처제인데, 내 처남인데, 뭐 등등, 내 동생인데, 형님인데,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참 대출에 들어갔는데, 형님이, 뭐, 동생이 대학교 다닌다 하면서 들어왔다, 이 얘기다, 쉽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입이 되는 거죠.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임대차 확인서를 써주고, 경매 과정에서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 확인서에 필요한 매수인의 낙찰자의 신뢰가 경매 절차에 반영된 경우에는 인수가 있다. 자, 봅니다. 16에 8이 1류. 자, 요것도 보면 그래요. 이런 이제 임대차 확인서를 대출 나갈 때는 이런 걸 받습니다. 임대차 확인서를 이를 받아요. 채무자, 소유자 이걸 받죠. 그래갖고 이제 무상 거주임을 확인한 이래갖고 이제 도장을 다 찍었어요. 찍었는데 나중에 경매 들어가면은 세입자라고 주장해버리거든. 대출 나갈 때는 공짜입니다. 이래갖고 완전 이제 경매 들어가면은 진짜다 보고 이제 뭐 나 세입자입니다 내놓으소 이야기죠. 그럴 때 판례에서는 어떡하냐. 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은행에서 이 경매를 였는데 미납자가 막 여러 명 생깁니다. 요거 때문에 자꾸 생기고 이제 낙찰이 되고 막 그래요. 그런 와중에 보면은 이제 막 써놨죠. 채무자의 동생으로 그죠? 동생으로 무상 거주임을 확인하는 자필 서명 임대차계 확인서를 제출했다 이런 거죠. 했는데 나중에 경매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배당 요구를 합니다. 그죠? 배당 요구를 하고 3천만 원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은 잘못하면은 경매 방해죄나 이런 데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경매 방해죄. 그런데 경매에서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그죠? 이렇게 되면은 경매 방해죄가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대법원에서 해석은 이렇게 임차인이 작성한 무상임대차 확인서에서 비롯된 낙찰자의 신뢰가 매각 절차에 반영됐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무상으로 산다 하고 이제 은행에서 법원에 서류를 막 넣었어요. 그거는 아닙니다 하고 이제 반대 공문을 넣었죠. 이런 경우에 임차인의 매수인의 건물 인도 청구 좀 비교도라 했을 때 대학년 임차인이다. 나는 먼저 들어왔으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주여나겠다. 은행보다 먼저 정리되어 있었죠. 그거는 허용되는가 소곡하는 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인도 명령 신청을 하면요. 인도 신청하면은 바로 나옵니다. 뭐라 나오죠? 피신청인들은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 말이죠. 비규주라 비규주.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무상거주 각서는 경매 절차에서 은행에서 이제 그거를 보통 노출식입니다. 아, 그 사람 맨날 대출 나갈 때 무상이라고 사인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줘버리면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이래서 인도명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에서는 받아줍니다. 전입이 아무리 빨라도 전시했다고 하는 거 안 민다 이 말이죠. 안 민다. 못 믿 거다. 그래서 이제 판례가 우리한테 아주 유리한 판례가 2016년 이때 판례입니다. 12월 1일에 선고된 2016-28215 판결 이깁니다. 대법원에 아주 좋은 판결 나왔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거 하고 난 10년, 11년 차고 있는데 한 8년까지는 낙찰 받지 말겠어요. 인수니까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제 요 판결 나오고부터는 그냥 과감하게 낙찰 받아라. 인도민의 결정도 나온다 이랬거든요. 나온 것이 여기 나옵니다. 이거 나오죠? 인도민 결정. 그죠? 인도민 결정이 나옵니다.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낙찰을 받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배당 요구하는 선주전세가 이도사건 인수다. 자, 이런데 꼬이면 안 됩니다. 2018에 7258. 자, 싼 거는 잘 봐야 돼요. 이거 7. 자, 이겁니다. 아직 안 팔렸네, 그죠? 41% 떨어집니다. 41%. 자, 떨어졌는데, 자, 이분은 미납이 됐어요. 미납된 건 뭡니까, 지금? 여보야, 몇 등 했노? 1등. 몇 명 도는데, 내 원체. 이상하다. 그 싼데, 2억 7백이고, 이렇게 64%고 싼데 왜 혼잡이 안 됐을까? 그 찾아보니까, 구독시연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강시가 뭡니까, 지금? 전입만 되어 있죠?
때가 있고, 요번 게는 전세권도 때가 있고, 그죠? 전입신고 잘했죠? 잘하고 1억 4천인데 대항력이 당연히 있고 인수 맞죠? 이거 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인수 나왔다, 그죠? 인수가 나왔다. 그러면은 요게 예상 배당표를 보면은 딱 나오죠? 딱 나옵니다. 그러면 낙찰을 받으면은 이게 딱 이래서 인수니까 요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만약에 잔금을 치라면 됩니까? 1억 4천 인수니까 2억 8천 3일 산 거죠. 그러면 만원한테 아무때 아무튼 마음 한 자리 빠르면 되는데 쫓겨나가 싶어서 그게 걱정이네. 당신은 지금 1억 얼마를 지금 1억 4천 정도 손해 갔죠. 그죠? 그 정도 가정에 손실을 끼쳤으니까 좀 맞아야 되겠다. 그럼 맞으세요. 맞으세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그거를 이제 잔금 넣기 전에 미리 파기돼서 미납이 된 겁니다. 미납이 되면 요 1323만원 띄죠? 10%. 최저 매각 가격 10% 띄. 큰 공부하고 뛴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서울에는 특히 전입 신고를 하시고 잘하고 전세권도 하고 배당 요구를 잘 안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아니 또 딴 데 가려고 하면 전세가 1억 9천 줘야 또 들어가요. 딴 데 이 평수 가려고 하면 한 5천 더 줘야 되고 이사비 들어야 되고 또 전화 시게 되고 그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막 입을 딱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기한 있다 나겠다 말이죠. 낙찰단 때 나중에 굳이 나가라 하면 그때 나가겠다. 싸게 있다가. 그러니까 거의 18명은 배당 요구 잘 안 합니다. 서울에는. 자, 막 물어보죠. 물어보고 전문가도 물어보고 굳이 할 필요 없다. 그죠? 내한테 물어봐도 하지 마라. 그죠? 그죠? 그 오래 살고 싶으면 그만 그대로 있거나 아마 있다가 낙찰자가 나중에 뭐 굳이 나가라 하면 그때 이제 만약에 2년 재계약됐다 그러면은 3년째 왔다 그러면 4년까지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있다가 나가다 하면 되는 거죠. 대학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 합니다. 자, 또 봅니다. 자, 권리 신고만 신청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전입신고 확정일자 있는 선수임차인이 우리 양식은 딱 이거거든요. 이게 양식입니다. 권리신고 및 배당 이게 양식이에요. 법원에 가보면 이 양식인데 여기에다가 줄을 딱 끄입니다. 법원에 가서 이걸 끄입니다. 끄 뭡니까? 1억 4천 권리신고만 하겠다. 나 그런 게 있다 하는 거지. 돈돈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구독생처럼 오래 핸드는 잘 찾아냅니다. 그거를 찾아내는데 그냥 무료 사이트 가면은 이 사람이 권리신고 다 했네. 이렇게 뭐 돈 받아가려고 다 했네. 배당 쪽으로 넣어줍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인수예요. 인수. 자 봅니다. 서울 양천구입니다. 요번에 한산 미납이 됐네. 그죠? 미납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미납된 건 뭡니까? 2,500 띄 있죠? 여기에. 띄 있는데 우리 매화구에서 일어났네요. 김효혜라는 사람이 경매에 쓴 거죠. 경매장이 작성했는데 김효혜가 요거 현황으로 작성한 건 집행관이 쓴 겁니다. 집행관 쓴 거고 밑에 줄은 임차인이 법원 왔대요. 권리신고 하겠다 말이죠. 권리신고 하는데 주거 임차인인데 이래가지고 1억 6천인데 말이죠. 6천인데 여기 배당 요구란이 이게 공란입니다. 지금 공란이죠. 공란. 그럼 요 보면 써놨네. 우리 사법보좌관이 경매계장이 아주 세밀하게 써놨습니다. 김희호에는 뭡니까? 권리신고만 신청한다. 이 아이 뭡니까? 권리신고다. 이거는 전입 확정일이 있어도 자기는 요거는 무시하겠단 말이죠. 그러면 전입신고만 내가 일이 된 거를 1억 6천 대가 있고 물론 전입신고 전세 1억 6천인데 요거를 배당 요구는 안 한단 말이죠. 배당 요구는 안 하고 권리신고에다 그런 것은 이 건저당 일자가 언제입니까? 건저당 일자보다 빠르죠. 이 사람이 이 2008년경이 빠르잖아요. 여기가 그죠? 빠르니까 선순 아닙니까? 선순이고 확정은 넣는데 이건 상관없죠. 하여튼 배당 요구를 안 하겠다. 배당 요구. 전입이 빠르고 배당 안 하면 뭡니까? 당연히 인수죠. 그죠?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2018에 10268이. 근데 이거는 샀다, 그죠? 이제 1억 8천 해도 좋다. 이래서 샀네요.
18에 106 2018에 102682번. 뭐? 10206이 10206이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아파트가 움직이는데 말이죠. 움직이는 낙찰이 한번 미납이 되고 이 사람은 이제 넣가는 거죠. 적당히 낙찰되는 것 같아요. 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배당 요구가 지금 없다 해놨죠. 없다 해놨는데 문건 송달 내역 보니까 지금 뭐라고 써놨냐면은 이 사람이 최고가 매수인이 이 날짜가 언제죠? 배당 요구한 날짜가 이게 없네. 김신대. 자, 봅니다. 건저당 일자보다 전입일이 빠르죠. 확정 넣었죠. 넣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인수 맞죠. 그죠? 인수가 맞습니다. 전입이 빠르니까 인수가 맞고 예상 배당표 보면은 1억 6천이 인수가 맞아요. 그죠? 있죠? 1억 6천 인수라고. 자, 때가 있는데 여기 서류를 아마 김씨가 냈는데 매각 문건 명령서를 보니까 우리 사법보좌관이 상당히 그래도 주지를 잘 시켰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써놨습니다. 임차인은 권리 신고만 신청했단 말이죠. 배당 요구는 여기서 안 했단 말이죠. 지금 공란을 했어요. 그럼 그거는 안 받아가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은 인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류를 냈을 건데 아까 전에 서류를 낸 날짜가 요게 문건 송달 4개 임차인이 서류를 제출한 날짜가 여기 있네. 자, 임차인이 뭘 냈죠 지금? 자, 원래 양식은 이게 아닙니다. 아까 했죠.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인데 그걸 줄을 딱 그어비고 도랑 깍 찍고 요거만 제출. 그게 선순위 세입자인데 막 권리만 하겠다, 신고만 하겠다 이 말이죠. 배당은 아닌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했다. 요거를 요런 거를 이제 구독센에서는 그럼 요는 없는데 잘못하면 여기 날짜를 쓰면 이 배당 받는 쪽으로 막 그리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 무료 사이트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전입신고 빠른 거는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은행 건지당보다 전입신고가 빠르다 그러면은 요거는 아차하면은 물 경우가 많아요. 90%는 물이 됩니다. 대부분은. 이걸 조심해야 되겠다. 자, 또 봅니다. 자, 낙찰자의 추가부담 9천만원 10불 떼인 세입자가 2명이나 있더라. 2017에 30513. 여기 보면은 사천시에 보면요, 이 진주 지원 사는데 진주에는 경매학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뛰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몇 명 뛰면 지금 한 사람 뛰고 또 뛰고 막 이렇죠. 이 사람들은 주로 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선순위. 자, 봅니다. 9천만인데 자, 9천만원인 세입자가 그죠? 박 씨가 전입신고하고 9천만원을 줬는데 그러고 또 뭡니까? 전세권까지 했죠. 아주 땡땡못치죠. 전입신고도 하고 전세권까지 했는데 여기서 또 경매가 강제임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요 9천만원 뭡니까? 이거는 대항력이 있는 거죠. 있고 전액 매수인 인수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상배당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서 9천만 원이 당연히 여기 오른쪽 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예상보다 나와 있는데 불구하고 이게 낙찰을 이런 사람이 만다 하면 9천 대입이 뭐 되면 그러면 2억 천이끼는 1억 5천보다 더 높으죠? 큰일이죠? 그래서 10% 천입만 띄다. 여기 10%. 이 사람도 마찬가지. 9천인데 보고 싸다고 지가 받은 겁니다. 3,900인데 5,800에서 뭐 지는 막 아무것도 없다 보고 받은 거예요. 아주 1억 5천짜리가 이리 받으면은 만 원한테 칭찬받기권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9천이 또 있으니까 그만 미납한 겁니다. 한 400만 원 띄고. 그럼 이 사람은 9천이 있어도 뭐 1억 1,900이니까 뭐 적당히 샀다 이래 보는 거죠. 잘 산 것 같아요. 적당히.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권을 한 사람이 그죠? 먼저 한 사람이 경매를 당할 때는 9천만 원은 인수다. 맞는 얘기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자, 그런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강도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내용은 똑같아요. 볼 것도 없습니다. 거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많아요, 지금. 자, 근데 봅니다. 29번. 전입시대 열람내역은 구주소, 신주소 2장을 발급해야 되겠다. 자, 지난번에 서울의 신당동에 이 7억 2천짜리 아파트가 지금 경매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거 잘 보세요. 구주소를 띄니까 전입자가 없대요. 신주소를 띄니까 중구 다산로로 띄니까 2012년도에 전입자가 있대요. 무슨 말이죠? 똑같은 아파트인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015에 10295고 자, 이 아파트가 경매에 나왔었어요. 나왔는데 남산동에 중구 남산타운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7억 2천짜리인데 그죠? 7억 2천짜리인데 누가 2억 9천4백에 떨어지니까 일주일 전에 보고 높게 낮춰봤습니다. 4억 3백이요. 그죠? 여보야 몇 명 들어왔노? 내 혼자 얼마 더 썼노? 1억 7천. 혼자 들어왔는데 1억 7천 더 썼다. 왜 당신은 그리 많이 썼노? 3억 쓰면 되지 4억 3백 왜 쓰면 된 거죠? 그래가 한판 붙었어요. 와이프하고 붙었는데 잘 찾아보니까 이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 많이 썼나 하면요 2억 9천 3억도 안 되는데 4억 6천 3억 쓸 때는 이유가 있겠죠. 자, 자기 나름대로 공부를 했습니다. 혼자서. 자, 신씨라는 사람이 임차인이 있는데 전입 확정을 했는데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이죠. 안 하면 뭡니까? 5억이 대항력이 있고 인수 맞죠? 자, 그런데 자기는 요구를 받은 거예요. 전입을 분명히 했대요. 2010에 전입을 했다 하는데 5억이 그래서 인수라고 지금 그래서 사람들이 못 들어오는데 세대 열람 내역서를 딱 보니까 자, 이거를 본 겁니다. 전입 세대 열람 내역을 보니까 있습니까? 없는 거죠. 신청 주소를 이거는 구독션, 요거는 구독션의 본사가 여기 있어요. 이거는 신경 쓰고 없고 신청 주소를 신당동 남산타운 아파트 500여 이건 옛날 주소죠. 구주소. 그러니까 없다 했죠. 그죠? 저도 낮춰받을 뻔했어요. 없어. 그래서 이제 대학원에 제가 경남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언제 봤나 하면은 이때 좀 봤어요. 칠 7차, 8차 이때 좀 봤어요. 요때 좀 강의를 하는데 1억 8,800 들었어요. 이건 무시해피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미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니까 퇴거돼 버려서 없어. 구주소에. 그래서 강의를 하는데 1억 8,800 때렸는데 이거는 선순위가 맞고요. 5억짜리가 맞고 그래서 주민등록을 열람을 잘 해봐야 됩니다. 그거 딱 하는데 보니까 전입이 지금 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야. 이야, 이거 5억, 이게, 요번에 1억 얼마입니까, 지금? 1억 8,800까지 떨어가 있는데, 5억이 선순위 아니 뭐 됩니까? 5억이. 아니 뭐. 땡겨는 거죠. 그래서, 야,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원인을 밝혀가지고, 문제가 없으면은, 그때 대학원생들 한 20명 되니까, 한 5억 정도 갭이 생기니까, 좋다. 요번 스위스에, 보름 동안 부부 동반해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 거다. 5억 끄집어내가지고, 팔아가고 수익이 생기는 가지고, 공동으로 전부 다 투자해가지고, 제가 이제 담당 교수니까, 부동산 경매실무 석사과정에 경남대학원에 담당 교수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도 걱정되잖아요. 왜 이게 일이 떨어지는지. 서울에서 다 전문가들이 많은데, 이게 일이 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1억 8,800까지 떨어졌는데, 요것만 나도 봤죠. 보고 나서, 이제, 창원 여기 사파동 동사무소 갔습니다. 가서 제가 띄봤어요. 띄보니까, 자, 이거 뭡니까? 10월달 띄죠, 제가. 10월달에 띱니다. 그래서 구주소였더니 안 나와. 이 사파동에서 띈 거 아닙니까? 성산구. 여기서 띈 거 아닙니까, 지금? 동사무소에서. 없어요. 이상하다. 그 아까 신시가 있었는데 무슨 했더니 내가 동사무소 지금 물어보니까, 아, 그거는 신주소에는 들어와 있대.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 와가지고 주민자신 와가지고 쓰는 주소도 저거는 전산되는데요. 그리고 신주소는 들어가 있대요. 이 보니까. 그 같은 날 있다니 지금 같은 날. 그죠? 같잖아요. 같은 동사무소에서 내가 있잖아요. 사파동 여기에서. 그죠? 여기는 또 있어. 전입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있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랬더니, 전산에서 이게 영어는 연대 놓은대요. 그래서 이제 신주소 바뀌었으면은 이제 그 주소를 선생님이 기록을 하면은 전산에 넣고, 구주소 쓰면은 거기 띄주고, 그런데, 야, 그것도 희한하다. 500이 오면 무조건 전입자가 있으면 나온다. 있다, 이렇게 답을 줘야 되지. 너가, 뭐, 구주소여 뭐 나오고, 신주소 구주소 안 나오고, 신주소면 나오고, 그런 게 어디 있노? 우리 부동산 매매할 때는 구주소 쓰거든, 주로요. 안 그렇습니까? 구주소 씁니다. 그런데, 내가 500여, 12동 500여에 세입자가, 전입자가 있는 그걸 따지러 왔거든요. 구주소 쓰면은 안 돼요. 신주소 써 있고. 그것도 아무데나 일 신청해라 했더니, 뭐, 자우장 그래서 그런지, 내가 그랬죠. 그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구주소, 신주소를 꼭 띄봐라. 또 누굽니까? 외국인들은 또 아예 안 나오지. 안 나오고, 아까 5억짜리, 아까 사람이 외국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아예 안 나오죠. 외국인 신주소, 구주소 안 나옵니다. 외국인도 법무부 산하고, 이건도 행자부 산하고, 이런 게 서로가 또 안 맞대요. 뭐. 자우장 좋다. 그러면은, 502호에 전입이 된 게 맞네, 그러면. 맞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띈다. 근데, 최근에, 그 뒤에 이제 조금 시간이 흘렀어요. 흘러가지고, 대구에 우리 수강생이, 이게, 울산에, 이렇게 이제 뭐, 현대아파트 조금 평수 큰 겁니다. 낙찰 받는데요. 그래서 이제, 전입을 띄우라고 했는데, 18에 1254로 가면 봅니다. 18에 1254. 자,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울산의 남구 삼산동의 아파트가 경매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게 이제 3차가 돼가지고 이게 이제 평수 좀 커요. 움직이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 전입자가 있어요. 그죠? 서씨가 지금 전입대가 있죠? 때가 있고 건재당보다 빠르다 넣었다. 빠르죠? 그죠? 자, 빠르면 제가 A라 하겠습니다. A라 하는 선수님 잔이 전입자가 있어요.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분명히 전입자가 있죠. 그래서 여기 또 봅니다. 그러면 세대일람을 눌러보니까 전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요것도 본게네 신주소를 이거 뭐고? 구주소다, 그죠? 구주소는 없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수강생 보고 한번 띄우라 했더니 띄운 서류가 요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지금? 구주소인데 아까 없었죠? 그 지금 띄니까 뭐가 나오죠? 요 밑에 이거.
이게 신주소죠. 신주소 띈 게 지금 없어요. 그런데 구주소에도 조회 결과와 같이 없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 결론이 되는 거라고. 신주소나 구주소나 없다 이 말이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2019년 3월 28일에 뛸 때는 그럼 이때는 언제 땡기고? 이게 뭐고? 날짜 없이 갔다 그죠? 요 3회 지금 요도 나오네. 같이 뗐다 그날. 그러면 이제 요거는 결국 있다고 했다며 지금. 그럼 전에 있었죠? 아니 지난번에 3월 28일 말고 이 사람이 전입신고 좀 되어 있잖아 지금. 그죠? 때가 있고 현황조사서 집행관이 갔을 때는 전입신고가 요 가니까 뭐 있다고 없다며 지금. 이 때가 있었죠? 그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경매 응찰 당시는 이 서시가 없다. 그럼 이제 문제는 없죠? 없는데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시는 되더라고 지금 보니까. 그러면은 이게 신주소를 띌 때 구주소에도 조회 결과가 일치하다가 이 문구가 안 들어갔더라고 지금. 그러면은 이제 한 장을 안 띄도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문구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문구가 그러니까 구주소에도 전입 세대가 없다 이 말이 지금. 신주소를 띄더니 구주소도 없다. 그러니까 서로가 아마 이렇게 연결된가 봐. 그리고 한 줄이 더 붙었어요. 옛날 거 보세요. 옛날 거를 신주소를 쓰면은 이렇게 나왔죠. 나왔는데 끝납있는데 요새는 구주소에도 일치한다 이렇게 뭐 나와요 지금 보기에는. 그게 이제 조금 동사무소에서 이제 조금 더 한 줄 더 넣어가지고 신구주소에서 만약에 틀리면은 구주소에는 전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조금 이제 개선을 했는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 느낌이. 조금 그런 게 보입니다. 자, 외국 봅니다. 외국인. 외국 국적 동포의 국내 거소 신고증. 그죠? 재외국민은 국내 거소 신고에 임대차 보부상 대항력이 있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우리 동사무소 전시대가 없거든요. 주로 요겁니다. 양식이. 외국 국적 동포 국내 거소 신고증 해가지고 있는데, 자, 엊그제 내가 요 갔다 왔습니다. 산호동에. 요 갔는데 18회 6194. 이 요번에 월말에 10월 말에 배당길이 잡혔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중국 사람입니다. 만났는데, 자, 요 보면은 여기 있죠. 이 사람 중국 사람입니다. 중국 사람이 3천만 원 주고 지금 여기 전입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어 있고, 국내 거소 신고일이 2016년 1월 20일 국내 거소 신고일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여기 있죠. 한국계 중국인으로 주민등록번호 대신에 국내 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를 대신 제출했다. 그죠?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국내 거소 사실 증명 해가지고 이거 뭐 보호가 되느냐?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호가 됩니다. 그러면은 매학문에서 보니까 해놨어요. 찐따 짱화 이 사람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진땅의 짱화 이 말이죠. 진따 짱화 이 사람은 권리 신고를 했는데 3천만 원 했는데 여기 보면은 국내 거소 신고일을 이 전입일자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국내 거소 신고일을 전입 신고일자 사업자일자에서 국내 거소 신고일을 봐주고 확정일자도 찍었고, 그죠? 배당 요구도 종기일 이전에 잘 하셨고, 그러면은 3천만 원도 이 사람은 전입 확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입 신고일자하고 요거하고
국내 그 신고를 이렇게 봐준다 이 말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은 알겠죠? 봐준다. 그래서 예상 배당표를 보면요, 요 중국 사람도 배당이 되는 게 맞는가? 자, 소액 보증금도 받고, 요거 낙찰이 됐으니까 경매비용 떼고 요놈 가지고 소액 보증금 두 사람 다 1,200씩 받아간다. 근데 여기 좀 잘못됐어요. 요거는 연체자 빼고 내가 볼 때는 원금이 3천이니까 3천만 원 플러스 연체자는 약 4% 플러스 요새 몇 프로요? 최고금리 연체자는 3% 이내죠. 그러면 7% 이내. 그러면은 예로 한 3천, 한 600만 원 정도 받으면은 한 1,500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1,500원 열려 갈 거라고. 이 사람 빠르니까. 중국 사람. 그래 간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연체자를 그냥 15%, 17% 그러면 안 됩니다. 그 틀린 건 이야기입니다. 그죠? 옛날에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3.5%거든요. 그러면 3.5%의 최고금리는 3% 이내니까 6.5%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청구를 15%, 20%한 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주 후순위 세입자가 딱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줘야 돼요. 요 농협에서는 엉터리하면 안 됩니다. 지금 엉터리라는 게 많이 보입니다. 제가 보니까 2018년 4월 30일 작년 4월 30일부로 무조건 전 금융기관이 약정금리 플러스 연체금리는 최고 3% 이내. 그러면 예로 4%다 그러면 7% 이상 받으면 안 됩니다. 그거는 완전히 금감원의 민원 사유가 됩니다. 금융감독원에 아주 제재 사항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채권 계산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은행에서 돈 타겠다고 배당기를 지금 넣었잖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배당기 넣었기 때문에 요때까지 아까 농협에서 청구를 했는데 채권 계산서가 그냥 15%, 16% 이렇게 때려난 거는 그건 엉터리고 약정금리가 3.5%인데 3%다. 자,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이래 됐어요. 우리 대법원에 보면은 끝났습니다.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의 연체금리를 청구한다. 이래 있어요. 3% 이내. 3% 이내 받으면은 그거는 그게 후순위 임차인 같으면 은행에 잡혀가야 내가 받는 거죠. 잘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후순위 임차인은 은행에서 요 이자가 원금이 3천만 원이거든요. 이게 3천만 원인데 농협에서 3천만 원의 연체자를 가져가는데 배당기일까지 그건 좋다는 얘기죠. 가져가는데 건재단이 이렇게 많이 해놨더라도 저거가 3천만 원 플러스 연체이자는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연체이자는요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이건 의무사항입니다. 옛날 대출도 마찬가지 부터는 연체이자는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이렇게 되었습니다. 플러스 최고 몇 프로요? 3% 이내. 그럼 예로 옛날에 아파트면 3%다 그러면 3% 플러스 3% 6%만 받아야 되지 15% 받으면 그거는 은행에서 잘못 계산 들어온 겁니다. 그럼 동창농업에서는 건재당 설정일 때 그 기준 아닙니다. 그걸 무시하고 대법원 개정을 하면서 2018년 4월 30일부터 무조건 약정금리 플러스 최고 3% 이내 하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을 시켜놨어요. 저게 잘못되어 있다 이거지 아까처럼 예를 들자면 그 재산들은 그렇죠. 누가 발란시 돼야 됩니까? 예? 경매 담당자도 그게 잘 모르게 배당을 잘 모르니까 이제 여기서 배당을 받아야 될 사람이 여기서 이제 5,100을 청구해놨죠. 이 잘못된 아까 아, 요거는 이제 전산을 자동으로 구도선에 끌어난 거고 여기서 이제 채권 계산서가 3천만 원 플러스 예로 주택담보대출인 예로 4% 보자. 4% 플러스 3% 뭐 7% 아닙니까 최고. 7%인데 예로 15%, 16%를 청구했다 하면은 이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가지고 금액을 배당일을 하든지 미리 배당표는 3일 전에 나오거든요. 나오기 때문에 배당표를 보고 세입자가 둘이서 보고 따져야 됩니다. 이거 아니다.
2018년 4월 30일부터는 약정리 플러스 최고 3%이니까 6%, 6.5% 그게 최고 연체금리인데 청구 잘못되지 않느냐 병행해달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에 그 안 따지가고 그냥 네. 그냥 우리 갚았다 하더라도 시간 지난 후에서 그 소송하면은 은행은 은행은 소송 안 해도 내용 증명 한 장만 가면은 바로 그냥 뭐 아이고 미안합니다. 근데 개인도 아니고 도망갈 때도 아니고 직원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 당연히 그거는 아마 반환이 될 겁니다. 배당표. 그러면 이제 채권 예단서를 다 제출하거든 은행에서요. 배당기일까지 제출한 그거를 열람 복사를 해갖고 저한테 꼬우면은 더 좋고 안 그러면은 이제 그거가 따지면 됩니다. 연체자를 어떻게 계산했는지 따져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3천만 내가 볼 때는 3천만 원 플러스 한 500만 원 정도 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거 한 1600 있죠? 1600만 원은 여기서 군부에 빠른 우리 중국 진따 장화 아저씨가 가져가야 돼. 거의 다 나가요. 거의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 작아서 그렇지 이게 여러 청구는 3천인데 3억인데 건저당을 5억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은행에서 그런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금액이 몇천만 되죠. 연체자가 금액이 큽니다. 그죠? 계산을 잘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배당받는 사람은 은행의 연체자 계산을 정확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 정확하게 계산이 됐는가 따져보고 내가 뭐 거래가 얼마 안 되지만은 가깝게 바로 이순위로 달아붙는 경우 있거든. 요것처럼 그런 경우는 잘 따져봐야 됩니다. 자, 또 봅니다. 자, 우리 취득세 보죠. 취득세. 자, 마지막 장에 들어가죠. 취득세는 자, 몇 프로죠? 자, 다시요. 외국 국적동법 국내 거소 신고증에 따라서 전입을 본다 하는 이 대법원 판례가 좋은 게 금년 2019년 4월 11일에 하나 이게 배당위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도 그거는 김포시 사건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세입자가 14억 937원 보겠습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된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걸 잘 볼 필요가 있고요. 자, 김포에서 은행하고 이 세입자하고 소액보증금 때문에 다퉜습니다. 다퉈가지고 결국 은행이 졌어요. 거기 이제 판례가 정립이 된 겁니다. 최근에. 여기 보면은 전시라는 이 이제 우리 국내에 제외국민이 있어요. 제외국민. 이 사람이 전입 확정을 하고 2,500을 줬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상배당표에 보면요. 이 제외국민은 뭔가 합니까? 제외국민, 외국민 말고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입니다. 자, 보기에는 이 사람이 1900을 찾아가는데 저축은행에서 이게 잘못됐다. 주민등록 전입세도 안 놓은 사람을 1900 줄 수 있느냐? 이래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은행에 다 탔는데 배당일을 했는데 결론은 이 판결이 아주 최근에 잘 나온 판결입니다. 여기 있죠, 요거. 따끈따끈한 판결이에요. 2019년 4월 11일 선고, 2015-254507 판결을 보면은 제외국민인 피고가 구제동법에 따라서 주택을 거소하여 마친 거소 이전 신고에 대해서 그 거소 이전 신고를 한 때 전입 신고가 된 것으로 보아서 임대차 보호법에서 3조에서 대항요건을 정하는 주민등록과 같은 법조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결이다. 제외국민의 피고의 거소 이전 신고로 임대차 보호 대항요건을 갖추었다. 그래서 이 전입 세대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안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열람이 안 돼요. 안 되지만은 요거는 배당을 줘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 대법원은 구제동법법에 그죠? 출입국 관리법에 같이 제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와 거소 이전 신고가 주민등록과 전입신고를 가름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은 출입국 관리법을 유추 정해서 제국민이 제동포법에 따라 마친 국내 거소 신고와 거소 이전 신고도 외국 국적 동포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과 전입 신고를 가름한다 봐야 된다. 따라서 제국민의 국내 거소 신고는 임대차 보호법에서 3조에서 정하는
대항 요건으로 정하는 주민등록 같은 법령에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거수인 신고할 때 전입신고된 것으로 봐야 한다. 자, 이래서 요 판결이 아주 요번에 유명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해되죠? 제 국민들한테 유리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